선생님 이거 담당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보니까 이 회원이 1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안심앱을 사용하는 회원이 서울 시민 모두가 사용한다라는 게 우리 인식에 깔려 있어. 그러면 범죄자들도 위축돼. 그 그렇지. 자체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전입 신고할 때 자동으로 그냥 이거 간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적고 있는 거 맞죠? 적습니다. 네, 적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에 요즘 아주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부터가 일단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 우리 또 서울시가 불식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또 나섰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담당관 이동섭 과장님 그리고 백순진 주무관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전문가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괜히 한 번씩 나오는 전민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전민기 씨는 또 애들도 어리고 맞아요. 네, 부인도 있고 네. 굉장히 좀 걱정 많죠 요즘.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유독 이런 사건이 많아서 네.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데 선생님 일단 최근에 벌어진 서울시에서 벌어진 흉악범죄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신림동에서 벌어진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지만 신림동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칼부림 사건제 범인은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낮에 그 지나가는 남성을 흉기로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7월 말에 발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이 범죄 예고라든가 살인 예고 이런 것들로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것을 지나서 한 10일 좀 네. 지난 뒤에 좀 다릅니다. 이건 좀 서울은 아닙니다만은 분당 서현역에서 네. 벌어졌던 흉기 난동 최원종에 의한 난동 사건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이 돌아가셔갖고 다치시고 돌아가셔갖고 안타까웠는데 그 뒤에 또 다시 또 신림동에서 이때는 최윤종에 의한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10일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벌어진 사건이어서 범죄 유형적으로는 유사한 그러니까 다수의 무차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동원하고 또 특정한 무기를 동원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살상을 가한 그런 사건들로 근데 그 중간에 살인 예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왔다.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그게 이제 합쳐져 갖고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을 여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고 글에 예. 어떤 특정 장소 이렇게 그 지정하는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특정한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8.15를 기점으로 해서 유발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라든가 특정한 박물관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 광복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것은 특정한 그 범죄 예비군들한테 자극을 주려고 하는 특정한 집단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이게 보통 뭐 수백 건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잡고 나면 사실은 뭐 장난이다. 누구한테 친구들끼리 뭔가 서로 뭐 이걸 챌린지 같은 걸 하기로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자극을 받는 다른 범인들. 예를 들면 최원종 같은 경우는 자기는 거기에 참여를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자극을 받아서 흉기를 가지고 나가고 또 최윤종 같은 경우도 그런 자극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동이 되는 상호 자극하는 그래서 그게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이 지정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행동으로 옮길 의도가 없이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에 의해서 자극받는 범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자극받는 범죄자가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거 신림동. 진짜 심각하네. 예. 심각해요 이거는. 예. 그렇게 실제로 듣고 보니까 실행된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 최원종, 최윤종 이자들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있겠죠. 예. 물론 개인적인 특성을 굳이 이제 그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년범부터 시작된 누범 전과자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재범 관리의 실패, 말하자면은 이 다양한 형태의 범죄의 경력을 쌓아온 조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타인에 대한 열등감을 통해서 열등감이 표출된 범죄라고 하고, 네. 물론 지금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최원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신 초기 질환자의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의 사회적 상황에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좀 부안해동학이랄까요? 스티뮬레 자극을 받아서 범죄한 형태고, 네. 세 번째 최윤종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지만은 이 경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범죄 경력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범죄 경력이 존재했고, 그 탈영도 했던 것 같던데요. 예. 그것도 무장 탈영입니다. 예. 무장 탈영을 한 후에 완전히 그 외톨이 생활을 오래 했고 다양한 범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그런 네. 상태에서 성범죄를 작심을 하고 신림동으로 와서 범죄를 저질렀던,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형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여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최윤종 이자가 이제 사용했다고 알려진 그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책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사실 이거는 경찰청에서 총포도금 화약 법에 의해서 생활 질서계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문제는 너클이 웃기게도 이게 그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행법에 안 들어갑니다. 규제한 법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팔고 있으니까 네. 그 뭔가 좀 대안을 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없는 상태가 사실은 좀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는 이건 분명히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 공론화될 필요가 있죠. 되는 필요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총포라든가 네. 폭발물이나 총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정작 그런 걸 사용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띄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위험하긴 한데 노출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분명히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자면,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나의 호신용으로는 또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 차원에서 이 흉흉한 이 사회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생각해 보면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전문가시니까 뭐 있습니까? 개인 차원에 예방법. 개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도구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하시되 연습을 많이 하시라 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현실적으로 힘들. 왜냐면 더 위험해지지 않아요? 상단봉 봤는데 꺼내는데 5초 걸리고 그러니까요. 막 피고 뭐 이게 저는 오히려 대박- 더 자극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좀 복잡한 거 말고 뭔지 약간 큰 네. 가방 같은 거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단순하지만은 충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아주 복잡하게 호신용품을 굳이 사실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쓰기 쉽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개인 차원의 어떤 예방책은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1인 가구 안심 대책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1인 가구 중에서도 이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전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안심 마을 보안관제도, 말하자면 이제 그 지금 현재는 15개 정도 지역에 전직 뭐 경찰관이나 유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새벽 2시까지 순찰을 계속 이제 심야 시간에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 안심을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한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네. 안심 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안심 마을 보안관 제도. 여기 이제 15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5개 전구에
전후에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아유, 예산을 고맙습니다. 지금 확보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시 이후에 한 12시까지 좀 늦은 귀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라 그래 가지고 25개 정구에 2인 1조로 해서 조끼를 입고 집에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30분 전에만 안심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또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은 네. 기다렸다가 네. 바로 두 분이 집에까지 귀가를 같이 합니다. 만약에 그 네. 과정 속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거리라도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보로 이제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게 안심기가 스카우트라면 이제 교통편을 이용할 때 안심 앱으로 이제 기가 모니터링 신청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동행해서 가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주변에 있는 CCTV라든지 위치가 이동하는 걸 확인하면서 25개 구청에 관제센터가 있어요. CCTV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분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모니터링 이제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안심기가 스카우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성훈 씨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추성훈 격투기 선수. 필요 없으실 것 아니 같은데. 필요 없는데 이제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없군요. 네. 거의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동성을 선호하세요. 대부분 이제 동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성이라서 이제 스카우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안심이 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키면은 네. 택시를 탔을 때 네. 그분이 이동하는 것을 이거 알 수 있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알 수 있고요. 보호자한테 이제 보호자 통보가 내지는 되고, 지인한테 이제 SMS로 이제 승차했다 내지는 하차했다 내렸다? 그것까지도 알려. 일단 누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되죠. 안심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군요. 근데 옆에 누가 붙는 거는 사실은 범죄자들도 봤을 때 딱 이제 예방이 될 텐데 이건 약간 혼자 다니니까 보통 이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행 서비스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바가 다를 그렇죠. 수 그렇게 있으니까. 될 수 있는 거죠. 안심 앱은 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바로 관제센터나 경찰에게 연락될 수 있도록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도록 눌리는 기능, 흔드는 기능,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이제 오작동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5초 내에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또 아니 갖추고 이게 또 있습니다.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면 네, 관제센터에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이 그렇죠. 예. 약간 경계심을 늦출 수가 있거든.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급한 이상 될 때 보통 이거를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없어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톡톡 치거나 아니면 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동작으로 작동하는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지금 위급한데 어떻게 이거 전화할 때 더 위급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안심 앱이 그런 이유에서 상당히 효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안심앱은 서울시 차원에서 만든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가 이제 다운 받아갖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생활권이거나 잠깐 서울에 와서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까셔도 다 있습니다. 가능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보여주고 싶은 호식 용품이 있대. 용품이 그래요? 있어요. 내가 아까 그거 몰랐어. 뭐 없을 거다 했는데 뭐가 있나 봐. 뭔가요? 이거 스프레이 느낌인데요. 예. 뭐예요? 호신용 장비인데요. 네. 저거는 벨 울리는 그거 같은데. 호루라기. 예. 호루라기. 예. 이것이 이제 호신용 장비인데요. 이제 가방이나 예, 그렇죠. 또 여성 핸드백 속에 네. 넣어 다니다가 학생들 네. 가방 같은데. 예. 갑자기 이제 어떤 위급한 위험이 상황이 왔다. 발생했을 시에 살짝만 당겨줘도 네. 이 범인들이나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뭐 소리가 크게 난다든가 네. 누가 온다든가 이러면 그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요즘 도움 좀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네.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뭔가 이런 위협이 왔을 때 어쩔 줄을 몰라해요. 그렇겠죠.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소리도 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 조금만 빼주면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범인들한테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유용한. 그 범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리도 나지만 이 소리로 뭔가 이게 신호가 가서 누군가 또 도와주러 오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한번 이 뭔가요? 경광등 같은데요.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소리도 나고.
소리 나고. 네. 뭐 이런 어떤 소리가 좀 나고 네. 이렇게 또 이제 경광등을 밤에. 가지고 밤에 이제 어. 활동 기가 스카우트나 보안관이 활동을 또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누가 요거는- 받을 수 요거는- 있는 거예요? 각 자치구를 통해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약자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오겠네요. 한참 뒤에. 예, 한참 약골이거든요. 약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약골이죠. 예. 근데 그 경광봉도 마찬가지입니까? 저거는 경강봉은 우리 이제 요원들이 요원들이, 예. 주로 이제 요원용이야? 활용하는 어떤 것. 의원들이 여성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예, 안심기가 스커트는 여성이 스카우트,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여성이에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두 분이 이 여성을 기가시키는데 거주 정보가 노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집에까지 바래줘야 아, 되니까 그러네. 지역을 잘 아시는 분, 네. 잘 알려지신 분, 검증이 되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주로 이제 주 통장님이나 있어요. 예, 통장님, 그런 분들이나 새마을 부녀 회원님들, 부녀회원, 뭐 이런 이런 분들이 분들, 많이 직능단체 다 요원들. 착한 분들이죠. 아, 그렇죠. 조금 네. 이제 15개 좀 빨리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좀 확대. 듭니다. 예, 계속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확대를 바로 그거 거짓말 아니죠? 시키겠죠. 아유, 바로 예, 시킬 겁니다. 예, 바로 할 거죠. 예, 예. 다 봅니다, 저희.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생활 임금으로 네. 실비를 지원해 드리고 아유, 있습니다. 네. 섭섭치 않게 좀 예, 예.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괜히 섭섭하게 하면 말 나와요.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웃음으로 때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들어가줘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게 뭐냐? 사회 불평등, 소득 격차, 소외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세 범인들의 이게 주요 특성이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 일정의 어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예. 있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게끔 시나 자치구에서 일단 문화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참여 활동 같은 것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프로그램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하고요. 네. 당연하게 이제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흔히 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 네, 그렇죠. 당장의 어떤 사회적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네. 여기 시나 아니면은 자치구에서 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 혹시 뭐 이런 차원의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지원 정책? 아, 예. 지금 사건 발생 세 지역 중에 한 곳도 아마 은둔형 그 외톨이가 네, 그렇죠. 예. 범인인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022년도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서울시만 은둔형 그 외톨이가 12만 9천여 명으로 어이구.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각종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찾아가서라도 상담을 하고 네. 접촉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복지부서 우리 1인 가구 담당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보니까 그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네. 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발굴도 어렵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을 이제 열어주지도 네, 그렇죠. 않고 낯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신청자에 네, 한해서 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신청자에서 한해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은둔형 외톨이 가장 큰 원인이 취업난과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원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와 자꾸 단절되고 네. 대인 관계가 단절되고 이래가지고 외톨이가 되는데 사회로 불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네. 참 어려운 어려워. 난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예. 신청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발굴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찾아가는 예, 서비스가 찾아가야 돼야 돼. 되는데. 이 보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이 보니까 예. 내가 은둔 청년인지 예. 체크리스트가 있어. 아, 내 스스로 그걸 또 해야 근데 돼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거 안 하지. 안 하죠. 야, 그리고 그죠? 또 예,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1인 가구 센터라든가 가족 센터라든가 이런 데의 상담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위해가 가해질 그렇죠. 어떤 아, 분위기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를 좀 안내를 하려 그래도 절대 자기는 뭐 병원 같은 그렇죠. 거 관계가 맞습니다. 없는 네. 사람이다, 맞아요. 정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니까 강제할 수도 예. 없으니까. 예,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 우리 서울시도 이런 사업이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예, 때. 아, 맞죠?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고 네. 뭐 사업이 아주 세밀하게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 이분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 그 공간이 있나요? 그 상담을 하는? 상담 공간이 다 있죠. 다 있나요? 모든 복지관을 비롯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 가족 상담센터에 복지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왜 과장님만 말씀하십니까? 네, 네, 우리 전문가님도 이제 또 네. 안심이 앱 담당 그쪽 분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아, 거기 특화돼 있습니까? 안심이 앱 분야가 네. 또 이제 나오면은 그걸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니 뭐 다음 코너가 없어요. 이제 끝날 때다 돼가지고요. 네. 서울 안심이 앱 소개 그러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 앱이 이제 서울시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서 귀가를 할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앱을 깔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네. 예, 귀가 모니터링이라 해서 혼자 걸어갈 때 관제센터에서 CCTV로 보고 네.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확인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위험한 것 같아 이럴 때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폰을 흔들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볼륨 버튼 위나 아래 아무거나 관계없이 누르면 예, 연속해서 3회 이상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호출이 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용하는 생각하시는데 분들 많아지면 또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관제사분들이 친절하세요. 네. 예, 그래서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될 것 같다거나 내지는 네. 지금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 아니면 저기 따라오는 사람이 날 위해할 것 같아 이럴 때에도 앱을 그냥 눌러서 네. 지켜봐달라.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담당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보니까 이 회원이 10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안심 앱을 사용하는 회원이 서울 시민 모두가 사용한다라는 게 우리 인식에 깔려 있어. 그러면 범죄자들도 위축돼. 그 그렇죠. 자체만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네. 이 서울시에 전입 신고할 때 자동으로 그냥 이거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 신고할 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못했잖아. 이거 대충 하시니까. 탁월하시네요. 선생님. 전입할 때 그거를 이제 그렇지. 홍보를 이렇게 옆에 해주면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 홍보하든가 아니면은 무조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왜냐면 이 앱은 좀 깔고 싶네요. 제 아내한테도 좀 깔아주고 당연히 싶고. 그래요. 아니 그 까는 것도 중요한데 다 깔고 다 사용한다라고 그렇지. 범죄자가 그렇죠. 생각하면 예. 맞죠? 위축 효과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CCTV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범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예. 손 안에 무기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기를 제 지킬 수 아이디어? 있는. 너무 좋은데요. 네. 예, 그게 자동으로 폰에 깔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따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자동으로 깔리면 그것도 선택권의 문제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전입 신고할 때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네.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그렇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생활 안전 아이템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세 분 다 예, 가정에 예. 계시는 네. 모든 분들 다 깔아주셨으면 아유, 너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대리점 나가서 이제 서울시 직원들이 개통할 때마다 옆에서 깔아주는. 텔레콤과의 그렇죠. 연계. 좋았어. 그런 거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와의 연계, 텔레콤과의 연계. 그렇죠. 적고 있는 거 맞죠? 적습니다. 네, 예. 적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안전해지는 서울시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저 서울시가 더욱더 열심히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없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네 분이 모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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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메일도 있으니까요. 메일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